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 중에 첫 번째 중단원 전류, 전압, 저항, 그 중에서 두 번째 소단원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는 따로 없고요. 우리 노트에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어떤 거 배웠었냐면 제일 마지막에 물의 흐름 모형과 그리고 전기 회로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물의 흐름 모형에 있는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물의 흐름 모형에 뭐가 있었냐면 우선 펌프가 있었고요. 펌프, 그리고 물레방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물의 흐름이 흐르는 거 그 자체, 이런 게 있었고, 지난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우리 물이 흐르는 길도 하나 추가를 합시다. 물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각각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펌프는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펌프는 우리가 전지에 해당합니다. 전지. 그리고 물레방아는 무언가 일을 하는 거니까 전구에 해당하고요. 물의 흐름은 우리가 전류라고 했었죠. 전류. 마지막으로 이 물이 실제로 이동하는 그 길, 전류가 흐르는 길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전선. 그래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전지에다가 전구를 연결을 하면 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류와 전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그러려면은 어떤 거와 어떤 걸 알아야겠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여기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당연히 전류와 전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거야. 이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을 측정할 때, 몸무게를 측정할 땐 어떤 걸 쓰죠? 체중을 측정할 땐 우리가 체중계라는 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뒤에 계가 붙으면 무언가를 측정하는 기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할 건데, 전류를 측정하는 애 이름은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요. 전압도 함께 측정을 해볼 건데요. 전압을 측정하는 애 이름을 전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계와 전압계를 적절히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선 전류계부터 달 거예요. 전류계는 어디에 달면 되냐면
전지와 전구가 하나의 동그라미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어진 것 중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전류계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고요.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데, 전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앞에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디에 걸리는 전압, 이런 수식어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줄 거여서 전압계를 전구 양 끝에서 떼가지고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상 안전을 위해서 스위치를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 전압계는 지금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나오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잴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건전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건전지 몇 볼트죠? 건전지 몇 볼트짜리 써요, 우리? 막 220볼트요, 뭐 110볼트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건전지는 1.5볼트예요. 1.5볼트. 두 개를 연결하면 3볼트, 세 개를 연결하면 4.5볼트, 네 개를 연결하면 6볼트. 이렇게 늘어나겠죠. 건전지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볼트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이 4볼트 어떻게 만들죠? 건전지를 잘라서 쓸 수도 없잖아. 건전지로는 이렇게 4볼트,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지 대신에 어떤 걸 사용을 해줄 거냐면, 전지 대신에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파워 서플라이라고도 부릅니다.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를 써줄 거고요. 더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구 대신에 전구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저항이라는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항. 이 전원 공급 장치는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저항은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구 대신에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실험 도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해서, 여기 스위치도 적어줄게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만 그리긴 했는데 뭐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DC 어쩌고저쩌고 파워 서플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죠? 파워 서플라이. 아까 제가 파워 서플라이가 뭐냐, 전원 공급 장치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원 장치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전원 장치, 파워 서플라이, 전원 장치.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여기에 MA 이렇게 적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전류계. 이렇게 생긴 게 전류계고요. V라고 적어져 있는 게 이게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그래서 이걸로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얘로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직류 전원장치에서 쭉 나와서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 다는 게 뭐 니크롬선을 쓰기도 하지만 우린 저항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원장치에서 나와서 스위치, 저항, 전류계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고요. 저항 양쪽 끝으로 전압계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린 거랑 똑같이 회로를 구성을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기호를 배우지 않았어요. 기술 시간에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V 이렇게 직류 전압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V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류계 같은 경우에도 직류 전류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이제 웹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여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었던 거 그림 그대로 있죠?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장치 있고요. 전원장치, 그리고 전원장치랑 전류계,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쭉 돌아서 스위치, 이렇게 4가지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전압계가 저항 양쪽 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 다들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항을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볼 거예요. 저항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1.5V로 맞추고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빨간 점이 찍히죠. 그래서 1.5V일 때는 전류가 이 정도, 3V일 땐 이 정도, 4V일 땐 이 정도, 6V일 땐 이 정도 전류의 세기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빨간 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항 1만 이럴 수도 있잖아. 얘만 특별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점점점 낮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저항도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점을 찍어볼게요. 자, 점을 다 찍었습니다. 뭔가 이 4개의 규칙성이 보이나요? 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은 더 규칙성이 잘 보이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규칙성이 보이나요? 뭔가 4개가 공통적으로 다 직선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의 세기가 각각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내 봅시다. 이거를 노트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이거의 특징을 한번 써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요, 수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뭐라고 배웠었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혹은 정비례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간추려서 적어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적어줘야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가지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옴의 법칙이에요. 옴스로라고도 부르고요. 한글로는 옴의 법칙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옴의 법칙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더 많이 들어본 익숙한 형식으로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유도식이니까 우리 좀 더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얘를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학 시간에 y가 x에 비례한다 라고 했을 때 y는 x 이것도 비례하고요, y는 2x 이것도 비례하고요, y는 3x 이것도 비례합니다. 이 똑같이 y는 x에 비례한다가 y는 x, y는 2x, y는 3x 쭉쭉쭉 수십, 수백, 수만 가지로 나눠지겠죠. 훨씬 그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수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비례하냐를 나타내는 값, 얘를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비례상수. 이 비례한다를 비례식을 등식으로 쓸 때에는 항상 이 비례상수를 앞에 곱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등식으로 바꾸고 비례상수 곱해서 전압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앞에 붙는 비례상수를 과학자들이 찾아보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게 저항분의 1이라는 값이다 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얘를 영어로 적어보면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I라고 하고요, 저항을 R, 전압을 V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해주면 V는 IR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V는 IR이라는 걸 훨씬 더 익숙하게 들어왔고 이게 오음의 법칙이다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오음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이 관계가 오음의 법칙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V는 IR, 이거는 여기서부터 유도된 유도식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라는 이 관계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 전류의 색이 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전압 뭔지 배웠죠? 근데 이 저항이 뭔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항이 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저항이 뭔지 알아보면서 이 오음의 법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